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TV의 정재근입니다. 생활 속의 정책, 오늘은 스마트 시티와 인문학적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 스마트 시티가 도시 정책의 화두입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인 ICT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속해 있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정의를 한 것인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이라든지 환경, 주거 문제, 또 시설의 비효율 등을 해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창조하는 것, 이것을 스마트 시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티는 대개 이런 첨단 기술을 구현하기에 용이한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주민이 살고 있고 주거 형태나 건축물들이 균질화되어 있지 않아서 ICT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원도심 지역은 스마트 시티 정책을 시행하기에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칫 우리 사회가 경제 사회적으로 계층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스마트 시티 지역과 여타 지역으로 공간적 이분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이분화는 경제적 계층 분화와 결합이 되어 도시의 포용성과 사회의 통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정책의 혜택이 도시의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행정과 도시 포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개간지가 있는데요. 대전 세종포럼입니다. 지난 여름호에 스마트 시티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권두원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스마트 시티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살 집 하나 정도는 제 손으로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제 숨결과 삶의 모든 것을 묻히고 살 그 집은 참 멋지고 편리한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사는 집은 멋지고 편리한 집이면서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공간이 지니는 품격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부와 꽤 오랜 세월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 그리고 숙고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의 품격은 구조의 편리함이나 디자인의 우수성과 같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그 집에서 누가 어떤 삶을 펼쳤는지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시던 명동성당, 또 성철 스님이 계시던 해인사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시던 시절 우리는 명동성당과 해인사를 떠올리면서 그 공간과 우리 삶의 지향을 심리적으로 일치시키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명동성당과 합천 해인사 퇴설당이라는 그 공간을 품은 대한민국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은 지구 표면에 깃들어 살 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집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우리는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깃들어 사는 도시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 기획 특집 주제는 스마트시티의 미래입니다. 스마트시티가 도시의 품격에 기여하는 철학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과학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과 삶의 편리함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품격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세계 곳곳을 우리는 방문하고 심지어 순례를 합니다. 조지훈 선생이 자유, 너 영원한 화라산이여로 시작되는 시의 시상을 떠올린 곳이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허름한 술집인데요. 이 품격 있는 공간을 찾고자 하는 학우들로 이 허름한 막걸리집은 늘 붐볐던 것으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카프카와 해밍웨이가 살았던 집들, 또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월든 펀드 옆에 있는 소로우의 오두막집, 이런 것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갈까요? 이것들은 모두 인문학적 가치가 배어있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문학적 가치와 연관된 삶이 존재했던 집, 학교, 교회, 마을, 도시 등은 누구나 방문하고 싶고 살고 싶은 품격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설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보태지면서 점점 더 매력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만일 도시에 인문학적 가치를 싣는다면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스마트시티가 도시를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인문학적 가치를 도시 공간에 실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적 가치란 무엇일까요? 인문학적 가치란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스스로 행복을 정의하고 탐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사색과 노력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포용성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포용성은 도시 정책 중에서 가장 인문학적 가치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때 기술적 구현이 쉬운 신도시 지역 위주의 건설로 원도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적 디지털 격차가 주민 사이에 정보 격차로 연계되지 않도록 정보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칫 디지털 향유계층이 스마트 도시로 유입되고 기존 주민은 오히려 밖으로 쫓겨나는 사이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문제의 대상과 범위도 스마트 시티 사업의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되어서는 포용성 있는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 시티 정책이 해당 지역뿐 아니라 도시 전체 주민의 삶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환경, 교육, 창업, 의료, 교통, 안전, 기초생활 서비스 등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정책 내용도 취약계층을 더 고려하는 것들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특히 모든 것을 위해서 저는 정책을 디자인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전 과정에 처음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를 포용하는 인문학적 가치가 스마트 시티 정책과 만나서
도시 내의 취약계층들이 도시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스마트 시티가 크게 공헌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와 인문학적 가치, 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인문학적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를 크게 응원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근 TV의 정재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